매년 가을이 되면 부산은 축제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세계적인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2년간의 기다림 끝에 만난 2022 부산 비엔날레의 주역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혜주 전시감독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2022 부산 비엔날레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박수 먼저 축하합니다. 네,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한국을 찾아주시고 또 오랜 동안 또 준비 끝에 비엔날레가 또 잘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표정 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비엔날레 항상 주제가 있었잖아요. 네. 2022 주제는 뭔지 궁금합니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물결 위 우리라는 제목이에요. 물결 위에 우리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부산에서 물결 하면 아무래도 바다. 항구 도시, 바다를 떠올리실 텐데, 물론 그 바다의 물결이 부산에 매우 중요한 물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부산이 산 위에서 이루어진 도시라는 지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지형 자체가 산과 바다 그리고 강으로 구성된 매우 다이나믹한 도시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 도시 지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 물결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러니까 바다와 산의 물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간의 연결,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물결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물결 위 우리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장 딱 들으면 잘 드러내는 작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왼쪽에 있는 이제 김주영 선생님의 작업의 경우에도 이 일부두라는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드신 작업이고, 김주영 선생님께서는 오랜 동안 떠남과 머무름, 이주와 정주를 주제로 작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딘가로 마치 떠나가는 것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이 작품 속에 물결을 담고 있는 그런 영상 작업이 투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공간을 스쳐갔을 많은 사람들, 생명들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만드신 설치물이고요. 전시 장소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총 전시 장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번 물결이 우리라는 전시가 부산의 이야기, 부산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해서 이 이야기들이 다른 지역과 나라의 상황들과 공통된 문제와 상황을 가진다라는 지점으로 연결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그 내부에는 이주나 그다음에 도시 생태계 그리고 산업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고, 그런 주제와 연관된 장소들로 이번에 전시 장소들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도시와 생태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을숙도라는 섬이 매우 흥미롭고, 그 섬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이제 그 메인 전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 전시의 주제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현대미술관에서는 생태와 관련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그 자연과 그 도시 간의 어떤 기란 관계를 질문하는 그런 작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주제의 작품들 역시 그 현대미술관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영도에 옛 그 송강중공업이라는 그 선박 벤더 업체가 있었던 장소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빈 공장 건물을 또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공장 건물 안에 전시장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공장에 일종의 골조만 남아 있어서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 산업적인 그 건축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장소인데요. 그 안에 또 저희가 또 작품을 설치를 해서 그 공간에 방문하시면서 또 작품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초량의 삼북도로에 있는 작은 집을 또 전시장으로 사용해요. 작은 집이요? 네, 그러니까 그 삼북도로가 이번 전시에 있어서 저희 개인적인 리서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물결의 지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영감을 주었고 중요한 지형이라고 생각하고, 구불구불하니까요. 네, 그 부산의 어떤 풍경을 이야기할 때 지금은 뭐 고가도로도 많이 생기고 다리도 많아지고 또 고층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산의 풍경들이 점점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어떤 부산의 특징적인 풍경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를 반영하는 그런 특징적인 공간은 역시 길게 뻗은, 그리고 산에 자리 잡은 이 삼북도로의 그 가옥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삼북도로의 풍경이 사실 부산의 역사나 노동, 또 이주의 이야기들을 다 잘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일부도 같은 경우는 이주의 역사, 그 부산의 어떤 도시 부산으로서, 근대 도시로서 발전한 부산의 어떤 출발점이 되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 부두 자체가 일반인 분들에겐 최초로 공개되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연항역에 터미널이 있고 이곳을 오가는 분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 일부도라는 그 상징적인 공간에 위치한 이 장소를 원래 그냥 창고로 사용됐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시 공간이라든지 뭐 일반인들이 오셔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로 이 공간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또 향후 지금 일부두라는 장소의 역사성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큰 주제가 물결 위 우리잖아요. 안에 있는 세부적인 주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종의 항로가 필요했어요. 그 4개의 항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각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을 이야기하기에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지금의 부산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주이고, 이주는 이제 부산이 굉장히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외부에서로부터 들어와서 이루어진 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 토박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도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워낙 개방적이고 또 포용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지점에서 이주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성환 작가의 작업의 경우 그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하와이라는 땅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그 땅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과거가 연결되는 또 작업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여성들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부산이라는 도시의 대중문화에서 비춰지는 서사들에는 항구나 바다, 선원들의 이야기들 많이 들리지만 노래도 많잖아요. 네, 네. 마도로스의 노래들이 맞습니다. 많죠. 근데 여성들의 이야기나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다소 들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라 알솔 같은 작가의 경우 아랍 지역의 여성들과 인터뷰를 한 책과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 책을 또 부산 지역의 그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책을 또 번역하는 그런 또 공동 작업을 함께 해주셔서 그 망미동의 책방 한태와 함께 그 워크숍으로 그 번역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생태계에 대한 것은 아까 이제 을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산, 바다, 강이 있는 삼포지향이라고, 그 워낙 도시의 그 자연 환경 자체가 다이나믹한 그 위에서 또 더 덧붙여서 더 다이나믹한 역사로 도시가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 삶의 관계, 자연과 도시 구성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문명과 자연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임충섭 작가님의 설치 작업도 미술관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변화와 로컬리티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 급변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근대 시기에 어떤 근대를 추동했던 어떤 기술들, 그것이 어떤 지역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연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 안에는 그런 광 케이블에 관련된 작업들도 여러 작업이 있는데요. 부산이 이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었던 도시고, 그게 이제 근대에 시작되었던 어떤 기반 시설 중에, 철도와 함께 그런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로부터 현재의 인터넷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업들이 현남 작가의 설치 안에도 들어있고, 또 김익현 작가의 영상 작업 안에도 철도와 빛, 등대, 그리고 광 케이블, 이런 주제들을 엮은 근대의 기술과 도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기획과 생각들이 부산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부산과 인연이 깊으신가 봐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이 부산에서 살고 계시고,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니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주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부산의 여러 지역들에서 살았던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게 어떤 지역이었고, 왜 나의 부모가 이 부산으로 이주를 하였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또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과정이라, 그거에 애정으로 느껴지셨다면, 애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느끼시기에는 이전 비엔날레와 김혜주 내가 하는 작품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소개하실 만한 것도 있을까요? 차별점이요. 글쎄요, 제가 과거에 부산 비엔날레를 다 본 것이 아니고, 또 각각의 감독님들마다 전시를 제안하시는 포커스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의 리서치들, 그리고 기존의
축적된 그런 역사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전 리서치 과정에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였고, 또 그러한 감흥과 약간의 그런 도움을 받은 지식들이 이번 전시에 좀 더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마도 조금은 더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저 작업은 지금 아직 김도희 작가의 작업이고, 이 작업은 깡깡이 청박 수리하는 그 과정을 이 작업의 제작 과정에 담았어요. 부산 비엔날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잖아요. 보러 오신 분들이 뭘 가장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의 현재가 얼마나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문제도 또 다른 지역의 상황도 또 우리의 상황처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미술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부산 비엔날레가 11월 6일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세계적인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꼭 보러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준비하는 도중에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